네, 저희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사막 콘덴서에 네. 비중은 15%고 매수가는 47,500원입니다. 아, 47,500원이요? 네. 아, 그래도 뭐 매수하신 지 한 2달, 3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총장님. 네, 맞아요.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궁금하고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할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막 콘덴서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선은 전장 부분 관련해가지고 MLCC 관련 부분 매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9월 3일에 리포트가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 뭐 목표가 상향이라던가 이런 리포트는 아니었지만 전장 및 산업용 중심의 커패시터 업체인데 여기에서 지금 AI 관련한 모멘텀과 여기에서 전방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는 지금 필름 커패시터 역률이 좀 높고 뭐 전류 손실을 막아주는 이건데 한국전력이라던가 이점 발전소로 공급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력 관련한 지금 이슈들이 모멘텀들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던가 뭐 이쪽 관련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금 좀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도 되고 이러면은 전방적으로 소비 심리도 조금 살아나게 될 거고 그렇다라면은 뭐 LG전자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이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사막 콘덴서가 그래도 주가가 지금 저렴하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다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사막 콘덴서의 지금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를 예상하는 가이던스가 좀 나와 있는데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가 더 늘어나고 25년도 돼서는 월등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얼마만큼 가동이 되고 있느냐를 봤었을 때 국내에서는 지금 한 50% 가동률이 좀 떨어졌었다가 지금 60% 가까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기 분홍색 그 라인으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6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70% 내지는 80% 정도까지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주가 레벨에서 지금 32,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4만 원대까지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은 다소 소요는 되겠지만 목표 그 진입가까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4만 원의 돌파 여부 이때 다시 한번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실적 성장세 뚜렷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네. 4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막 콘덴서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뉴프렉스를 네. 6,250원에 한 20% 정도 샀습니다. 아, 네. 꽤 오래됐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원전까지 올 수 있나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부탁드립니다. 4,000원대까지도 또 버티셨는데 예.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긍정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뉴프렉스 오늘 그 메타의
글래스 덕분에 오른 거 맞죠? 네, 오라이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처음에 올해 초에 이제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올 때 유프렉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때 올해 들어와서 초반에 진짜 많이 한 2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때 올랐던 이유가 결국에는 유프렉스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FPCB 사업인데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약간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런 PCB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무선 이어폰들 있잖아요. 그 뭐 에어팟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PCB를 공급한다. 근데 과거에 이제 메타의 지금 메타퀘스트 쪽 제품에다가 납품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 뭐 단발성일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메타에서 지금 이 공개한 제품이 오라이언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메타 주가를 한번 보시면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 지금 메타는 약간 뒤에서 숨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집중이 다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메타는 거의 뭐 소리 소문 없이 주가만 조용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경이거든요. 안경인데 이제 그 안경을 통해서 메타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뭐 거기서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러한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비전 프로는 살짝 조금 뭐 아쉬웠지만 만약에 이 지금 메타에서 지금 출시한 제품이 AR 글라스가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유프렉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거래량이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좀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10% 가지고 좀 수익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만약에 뭐 선희 시스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 선희 시스템도 이러한 이슈들 받으면서 정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뉴프렉스도 그랬고 어쨌든 OLED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슈가 나왔고 이러한 쪽에 지금 어쨌든 글래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 OLED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LED 그런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와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던 그쪽 섹터와 결합돼서 좀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가격은 사실 주가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올해 초에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갑자기 확 빠지면서 주가가 좀 너무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사실 이거는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그 이상까지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 한번 거래량 노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뉴프레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두 분께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TV를 종목?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유니셈을 네. 11,840원에 5%가 있어요. 네. 아주 오래됐는데요. 요새 보니까 기관도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추매하면 어떨까? 네. 단가를 낮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얼긍정입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4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부터 계속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손절 라인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라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겨울이 왔다라는 얘기는 과하게 우려 섞인 말이 아니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반도체 관련 훈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뭐 비단 오늘로 단발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의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투자의 방향성을 봤었을 때 저는 내년까지 좀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게 외국인들과 기관의 4거래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제대로 터져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월 말일쯤 그리고 4월 중순쯤에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약 20%, 30% 가까이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만큼 저는 시총도 작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 12,000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났었다가 지금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 구간에서 저는 이제 돌파 구간이 이제 8,000원 라인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8,000원에서 10,000원 단을 돌파를 할 때 여기에서 한 번에 조금의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 충분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긍정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이 이제 다음 달이면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 10월 달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는데 10월 둘째 주 정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될 거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거기에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24년도 매출액 2,357억 원, 영업이익 208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부터 계단식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스크러버, 칠러 모두 2분기를 끝으로 25년도까지 실적 방향성이 우상향할 것이다. 기술력을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 구간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면은 6,000원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좋은 결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만 지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유니셈으로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357번님께서 DXVX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95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망과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언제쯤 다시 좀 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도 차별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캔들은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사실 개파락이 좀 심하게 있었어가지고 네.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그래도 회복하면서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물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위고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DXVX 같은 경우 보시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누군가가 좀 크게 사거나 크게 팔면은 한 번에 주가가 좀 많이 휘청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뭐 이거를 좀 중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좀 올라오면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물론 잘 들어가셔서 크게 변동성 나오면은 크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 매수를 할 때 반대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매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랑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종목보다는 다른 비만 치료제 쪽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오늘 또 펩트론 같은 기업은 급등했단 말이죠. 네. 네. 차라리 펩트론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왕 볼 거면 펩트론이 낫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되는 종목도 변동성이 큰데 네. 시총 1,000억 안 되는 종목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를 하신다고 한다면 대장격 역할을 했었던 펩트론이라던가 한미약품 좀 무겁고 좀 안정적인 종목 찾으신다고 한다면 한미약품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시세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한 종목군들도 보셔도 좋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봉 LS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고 좀 가격대를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해주고 있는 펩트론 같은 종목이 오히려 교체하는 종목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XVX 시가총액이 한 800억 원 정도 되네요. 오히려 시총이 큰 기업으로 좀 옮겨 타보자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5712번님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28,400원에 21%입니다. 곧 평단가가 가까워지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정말 V자 반등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또 거의 7% 가까운 강세에 시연했는데 우리 청자님 오래 기다리신 만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잠깐 지금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쪽에서는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좀 괜찮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지금 근데 그 GM이라던가 아니면은 포드라던가 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악재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저감에서 빈집털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세가 당장에 내일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라인은 좀 짧게 잡으면서 12만 5천 원 정도 선이 이탈이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12만 원 가격대가 무너진다라면은 다시금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질문 의도 자체가 지금 평단가가 가까워 왔으니 이제 탈출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2024년도 실적은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양극재 판매도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될 조짐이 보이느냐? 아직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화랑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캐파를 다 증설을 25년도, 26년도 거의 완료가 돼요. 그러면은 그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찍어줄 그 성과로 나와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다. 다만 지금 많이 지금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왔으니만큼 지금 일부 정리를 하고 14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4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 업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5430번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6,900원에 비중은 8% 보여오고 계십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조봉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800원 신저가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네. 최근에 그래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기회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가격은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3,000원대 잘 지켰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비중 확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비중이 8% 정도시기 때문에 16%까지는 채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평단가가 좀 단가가 높으셔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오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 이렇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진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강하게 상승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다시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종목군들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셋 미디어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간은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너무 힘없이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을 함에 있어서 뭐 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이라던가 그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뭔가 개선이 돼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외부 이슈나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이 나올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13,000원, 14,000원대가 완전하게 이탈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경계를 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해버리면 이 종목은 사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등을 세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반등을 세게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평단가를 낮추신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한 2만 원대 정도에서 좀 올라왔을 때 털어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LX 일렉트릭 네. 20만 원에 20%입니다. 20만 원에 20%요? 네, 본전까지 갈 수 있을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LS 일렉트릭으로 지난번에 한번 수익을 보셨었을까요? 아니요, 워낙 조금 센 가격에 해가지고 이것도 네. 추가 매수해서 가격 낮춰놓은 거예요. 네. 그래도 추가 매수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얼긍정이네요. 유세벽 대표님께 또 LS 일렉트릭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는 제일 일렉트릭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 저는 잘 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긍정의 의견을 드렸던 거는 아까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발 수혜가 지금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고 이게 투자하셨겠지만 지금 배전 시장이 오랜 전통적으로 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과반수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실적도 잘 뽑혀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타겟팅이 25만 원 내지는 30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런 만큼 거기까지 주가가 무조건 치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는 적극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전에 이슈가 떴었던 그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내일 시장에서도 전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주고 싶고요. 가장 큰 수혜는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힌트를 벌써 백악관에서 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완전히 경쟁을 진짜 AI 관련해서 무궁무진하게 지금 열려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수혜가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특징은 내수 시장이 좀 강력해요. 근데 해외 수출 여기에서 모멘텀들이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총이 좀 묵직한 만큼 좀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봤었을 때 23년도와 24년도는 별반 대등소이합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25년도, 26년도 크게 늘어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컨센에서도 지금 투자 의견이 21만 원, 26만 원으로 좀 요거는 좀 내려놨는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 20만 원대 중후반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는 최소한 지금 2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열어놨고 거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2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비중이 또 적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시지 마시고 20만 원 오면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엔텔스. 엔텔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7,200원에 50%요. 7,200원에 50%요? 네. 갖고 계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너무너무 오래됐고 그나마 물타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부 오늘 20% 가까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장중 변동성에 대응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3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매수가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저 단가면 저 때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애초에 추가 매수 하시기 전에 좀 뭐 여러 가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왜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의적으로 회사에서 뭔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뭔가 이슈가 붙어서 가는 거 아닌 이상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손절을 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전량 매도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을 계속 확대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양호한지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지금 그때 추가 매수 하실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됐고 그리고 여기 지금 5G, 6G 이런 통신과 관련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섹터만이라도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5G, 6G 종목군들 보시면 다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 본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손절이 어렵다 하시면은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오늘 좀 상승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물을 소화한다. 그럼 만약에 이 매물이 소화가 다 끝나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매물대 소화 끝나면은 그 위에 또 매물대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5,000원대 부근에서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종목 선택을 좀 잘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46번님께서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계세요. 55만 4천 원에 15%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작년에 한창 2차 전지 핫할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치고 올라왔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살짝의 조정이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4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조정이 살짝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돌파를 해주면서 긍정적인 주가에 계속 순항을 할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 업황 자체가 아주 완전하게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부분으로는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본업인 이 철강산업 관련해서도 아직은 좋은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었던 게 중국에서는 원래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좀 안 좋았었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때 별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부분에 적자가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캐파 증설을 완료를 하고 공장 가동이 늘어났었을 때 그때서야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순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딱 봤었을 때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가고 26년도 됐었을 때는 그때는 완연하게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그 매수가가 55만 원 부근이신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23년도 대비해가지고 24년도는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25년도 내지는 26년도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121선이 37만 원 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만 원의 손절 라인을 지켜주시면서 비중을 한 5% 내지는 10% 늘리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물량을 한 50만 원대 그 정도에서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떤 괜찮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짧게 LG 디스플레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광저우 CSOT의 광저우 공장을 양도 계약하는 거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좀 확보하게 되는 건데 본부장님께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약간 디스플레이 사업 일부를 지금 뭐 LCD 쪽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조의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에 이쪽 OLED 쪽도 제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에서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좀 OLED라던가 LG 디스플레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호재성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간 내에서 반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체질 개선,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 내일 시장에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